지난 13일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개발 시험 비행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장장 4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 1600여 차례의 비행시험을 진행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모든 시험을 마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방사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비행시험 기간 동안 무려 13,000여 개에 달하는 세밀한 시험 조건을 적용해 비행 안전성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고, 단순히 하늘을 나는 것을 넘어 공대공 무장발사 시험을 포함해 기체를 극한의 자세로 몰아붙인 뒤 제어 능력을 회복하는 고난도 시험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역사적인 마지막 비행시험은 경남 사천의 남해 상공에서 시제 4호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행 성능 검증 임무였습니다. 이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KF-21 개발 비행시험은 모두 종료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왜 지금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과가 대한민국과 동북아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금부터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보통 전투기를 개발하는 시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개발 중인 기체가 추락하여 완파되거나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감행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들이 꽤 흔하게 벌어지는데요. 이는 항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구권 기체들도 시제기 단계에서는 뼈아픈 손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5세대 전투기로 추앙받는 미국의 F-22 랩터조차 시제기인 YF-22 시절 착륙 과정에서 기체가 지면에 충돌하여 전파되는 대형 사고를 겪었죠. 심지어 양산에 들어간 이후에도 비행 제어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오류로 인해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막대한 비용 손실과 개발 지연을 겪어야 했습니다. 5세대 베스트셀러인 F-35 라이트닝 II 역시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는데, F-35는 시제기 단계에서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되어 비행이 수시로 중단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스웨덴 그리펜의 경우 시제기 단계에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무려 2차례나 추락하는 사고를 냈죠. 특히 그중 한 번은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에어쇼 도중에 추락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여 개발 프로그램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던 아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기체 한두 대를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회비용으로 여겨질 만큼 흔하고 빈번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KF-21은 42개월간 약 1600회의 비행을 수행하면서 기체가 손실되기는커녕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완벽한 무사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세계 항공우주 개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이로운 성과이자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기적이며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 할 수 있죠.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에 완료하는 미친 클래스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기존 사천 비행장 중심으로 진행되던 시험구역을 서산 기지까지 과감하게 확대하여 기상 악화나 공역 제한으로 인한 비행 취소를 최소화하면서 심지어 시제기로 공중구비를 수시로 진행해 비행시험 시간을 늘리는 과감함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총 6대의 시제기가 쉴 새 없이 동시에 날아오르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각 시제기의 전공 분야를 나눈 것도 비행시험 단축 비결인데, 조종사가 한 명 탑승하는 단자형 기체인 135기는 전투기 자체가 하늘을 나는데 문제가 없는지 기본적인 비행 성능과 구조적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했고, 시제 4호기와 6호기는 조종석이 2개인 복자형 기체로 제작되어 조종사 교육 및 복합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복자형은 단자형과 기체 형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기역학적 특성도 미세하게 다른데, 이에 따른 비행 특성을 연구하고 추적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특히 시제 4호기는 단자형과 차별화된 복자형만의 비행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마지막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도 이 4호기이며, 능동형 전자주사시 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 검증도 병행하여 수행하였죠. 이처럼 6대의 시제기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데이터를 공유했기에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1600회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단순히 하늘을 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체를 물리적 한계치까지 몰아붙여 기체와 조종사의 생존성을 검증하는 극한의 테스트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바등각 비행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전투기가 공중에서 기술을 급격하게 들어올려 공기저항을 최대로 받는 상태를 만드는 위험한 시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을 최대 70도까지 치켜든 상태로 고도 약 38,000피트 상공까지 상승한 뒤 속도가 거의 멈춘 상태에서 기체가 지휘력을 잃지 않고 다시 정상 비행으로 복귀하는지 검증했습니다. 이는 근접 공중정 상황에서 적기의 꼬리를 물거나 반대로 뒤쫓아오는 적기를 급격한 기동으로 따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기체의 조종 안전성을 극단적으로 시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또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능력을 검증하는 무장분리 및 기총 발사 시험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전투기 날개에 매달린 미사일을 쏘거나 기체 내부에 기관포를 쏠 때 그 충격이나 기류 변화가 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무장분리 시험에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와 단거리 미사일인 A-2000 시험탄을 실제로 공중에서 분리해 보았는데요. 미사일이 기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발생하는 급격한
강력한 기류 변화가 기체의 구조나 엔진 흡입구에 악영향을 주진 않는지, 그리고 미사일이 기체를 타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분리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기총 발사 시험의 경우 공중에서야 천여 발의 기총을 실제로 발사하며 발사 시 발생하는 강력한 진동과 화염이 정밀한 레이더나 항공 전자장비에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했죠. 다음으로 난이도가 높기로 소문난 공중구비 시험에 대해서도 주간뿐만 아니라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도 구비를 수행했는데, 구비기에서 나오는 구비붐과 KF-21 수유구가 연결될 때 발생하는 난기류 속에서도 기체가 요동치지 않고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한지를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600회는 순수하게 하늘을 날았던 비행시험 횟수만을 의미합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은 크게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으로 나뉘는데, 사실 지상시험은 비행시험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거의 수만 번 진행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전세계 1급 기밀기술로 불리는 아이언버드입니다. 아이언버드는 실제 전투기 영상과 똑같이 생긴 거대한 철제 프레임에 전투기에 들어가는 실제 부품을 그대로 박아넣은 지상 시험 장비입니다. 조응석에 앉아 조종간을 당기면 이 아이언버드에 달린 실제 꼬리날개 구동장치가 똑같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반응하는데요. 겉보기에는 그저 앙상한 기계뼈대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내부의 유압 시스템과 전자제어 장치는 실제 KF-21과 100%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일럿이 하늘에서 처음으로 기술을 들기 전 이 아이언버드에서는 이미 수만 번의 가상 이착륙과 급기동 테스트를 마친 상태였죠. 땅바닥에서 하도 구리다 보니 KF-21이 하늘이 더 편했나 봅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만 무려 300TB가 넘고, 이 방대한 데이터는 향후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인 블록2와 스텔스와 개량, 혹은 아예 새로운 국산 항공기를 개발할 때에도 고스란히 쓰이게 될 귀중한 보물창고가 될 것입니다. 반면 KF-21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라이벌이라고 주장되고 있는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칸의 상황은 우리와 너무 다른데요. 개발 속도와 신뢰성,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현재 KF-21은 칸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라이벌이라는 거야? 칸은 2024년 2월에 간신히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비행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본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지상에서 충분히 검증해야 할 항목들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제 비행을 통해 확인하려다 보니 한 번 비행할 때마다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너무 많고 매 순간이 살얼음판처럼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6대의 시제기를 동시에 돌리며 데이터를 쏟아냈던 KF-21과 달리 튀르키예는 현재 비행 가능한 시제기가 단 한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제기 한 대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비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시험 스케줄이 올스톱 되어버리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핵심 부품인 엔진 수급이 막혀있는 상태라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혹시라도 비행 중 엔진에 무리가 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할 엔진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과감하고 공격적인 시험 비행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KF-21이 달성한 1600회의 무사고 비행 기록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신뢰성을 전세계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지상시험과 아이언버드라는 독적인 검증체계, 그리고 T-50대부터 축적해온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KF-21은 체계 개발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여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준비를 마쳤고, 이 성공적인 개발 이력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KF-21의 가치를 높여주는 강력한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와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KF-21 개발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우리 하늘을 지킬 보람의 비상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평, 같은 시제기, 다른 성공기.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